안녕하세요. 한의사502TV의 김호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태음인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태음인은 간대 폐소한 장부 구성을 갖고 있고, 이 말은 간 기능이 좋고 호흡기가 약하다는 뜻입니다. 동일 수세보온 사단론에서 보면 태음인을 정의하기를 느슨하게 하는 작용이 강하고 팽팽하게 하는 작용이 약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약간 게으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느긋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요즘 시대의 언어로 표현하자 그러면 부교감 신경 긴장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전형적인 태음인의 모습입니다. 배가 불룩 나오면서 살집이 있고 어딘지 모를 때 느긋해 보이기도 하지만 좀 게을러 보이는 이 모습이 태음인 전형이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음흉하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느긋하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유명인들의 사진을 보면 더 재밌는데요. 이대호 씨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태음인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사파에 나온 그 그림과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죠.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다양한 모습이 있을 수 있는데요. 강무자 씨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태음인의 모습이지만 김태희 씨처럼 아주 마르고 깡마른 태음인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태음인의 전체적인 인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음인은 동물로 말하면 소에 비유되고요. 수정점대하다고 표현하는데 중후하고 점잖해 보이면 의젓해 보입니다. 얼굴 선이 굵고 세부 형태가 큼직큼직하면서 변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신중해 보이는 표정이 있습니다. 즉 구조적인 형태와 움직임이 또한 많지가 않아서 중후한 느낌을 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멍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다음은 태음인의 얼굴형과 두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얼굴형은 대체로 얼굴이 큰 편이고 얼굴 아래가 넓적한 사각형 얼굴이 많고 뒤통수는 납작한 경우가 많습니다. 얼굴 색은 윤기 있는 자주색이면 건강하다 보고요. 속에 열이 있는 사람은 얼굴이 검붉고 속이 차가운 사람은 푸르거나 흰 편입니다. 얼굴에 기름기가 번들번들하면 건강 상태가 좋은 걸로 보입니다. 태음인의 이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음인의 이마는 돌출된 곳이 없어 평평하고 양미간은 동전 한 개를 놓아둔 것처럼 보입니다. 태음인의 눈은 눈꺼풀이 두툼하고 눈 부위가 평평한 선운이거나 부리부리한 호랑이 눈처럼 보이는데요. 중후한 내면이 눈을 통해 들어간다고 합니다. 태음인의 이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음인의 이마는 돌출된 곳이 없어 평평하고 양미간은 동전 한 개를 놓아둔 것 같습니다. 태음인의 코는 얼굴 가운데 부분에 있기 때문에 두툼하게 크거나 매부리 코로 길어지는 경우 또는 납작하면서 넓은 경우 등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코가 큰 편이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는 가운데 부분인 허리가 굵은 몸통의 형태와 그 기운이 상하기 때문입니다. 태음인의 입은 위아래 입술의 두께가 비슷하고요. 태음인의 턱은 두툼해서 얼굴선이 굵은 느낌을 줍니다. 얼굴이 펴지면서 주걱턱인 경우도 있습니다. 태음인의 체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음인의 체형은 허리 둘레에 일어선 입새가 왕성하고 목덜 밑 뒤로 뻗은 기세가 약합니다. 서면 허리와 배가 왕성해 보이고 목덜미가 빈약해 보입니다. 머리와 발이 모두 작고 허리와 옆구리가 두텁고 큽니다. 태음인들의 대부분의 체형은 장대하고 크지만 아주 작거나 마른 분들도 있습니다. 다음은 태음인의 손발 모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음인의 손발 모양은 몸체가 크고 살이 찐 모양이고 굵고 길고 평면사이면서 거친 경우가 많습니다. 살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태음인의 기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음인의 기욱은 전체적으로 건실하고 거칠면서 땅구멍이 크게 보이지만 간혹 부드러운 사람도 있습니다. 손등 피부가 두텁고 뻗세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간혹 부드러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거칠고 모공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태음인의 걸음과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음인은 발이 무겁고 자세가 꼿꼿하며 자신의 강한 부분이 허리를 흔들면서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 거동이 무겁고 정적인 편입니다. 태음인의 성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음인의 성음은 어운이 웅장하면서 탁하고 침중한 경우가 많습니다. 웅장하여 신뢰감을 주는 경우가 많고 몸이 피곤하면 탁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태음인의 생활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음인은 마음 씀씀이가 세밀하지 못해서 무심하고 냉정해 보이기도 하고 우둔해 보이기도 합니다. 시작한 일을 끝까지 성취해내는 힘이 있지만 시작이 느리고 일을 대충대충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은 태음인의 감정 표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음인은 감정 변동이 적고 표현을 잘 하지 않으면서 표정으로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일단 표출이 되면 고집을 강하게 부리는 성격입니다. 표정은 되게 진중하고 온화하나 무뚝뚝하고 음흉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일단 오해가 생기면 그것을 풀어내기 어려운 체질이라고 합니다. 태음인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태음인은 친구 교제의 폭이 넓고 특별히 세심하고 재밌지는 않지만 꾸준한 점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부족해서 조직이 자칫 건조한 집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태음인의 업무 능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태음인은 끈기와 꾸준성으로 일을 한 방향으로 지켜나가는 힘이 있어서 연구가 깊고 뒤를 염려하는 생각이 주밀하므로 성취감이 강하며 폭넓게 조화를 이루는 힘이 있으므로 조직 관리에 능하다고 합니다. 일을 대충대충 하는 면이 있고 신중한 반면 게으름을 피우고 일을 미루다 제때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화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새로운 변화를 싫어하고 고착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태음인의 공부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음인은 코로 냄새를 맡듯 지식을 흡수하며 많은 것들을 직감정적으로 경험한 후에 그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즉 재미를 느끼게 해줘야 되는데요. 처음부터 원리와 규칙만을 알려주고 외우게 해서는 취미를 붙이기가 힘듭니다. 다음은 태음인의 마음 수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키려고만 하고 나아가려고 하지 않으며 어떤 감정이나 주관, 욕심에 고착되기 쉬우므로 진취적인 기상을 기르고 마음을 활발히 움직여서 안팎으로 마음과 기운이 원활히 소통되도록 해야 됩니다. 활동성이 부족하기 쉬운 단점이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다음은 태음인의 이로운 음식과 해로운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태음인의 이로운 음식은요, 단백질이나 칼로리가 낮은 음식, 곡류로는 율무, 고구마, 콩이 있고요. 육류로는 소고기가 있습니다. 해물로는 낙지, 미역이 있고요. 과일로는 밤, 배, 잣, 매실, 은행, 살구가 있습니다. 채소는 도라지, 버섯이 있습니다. 해로운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만, 고혈압, 변비를 조정할 수 있는 음식을 조심해야 되는데요. 특징적으로 지방질이 많은 음식과 쇠고기를 제외한 육류 전체를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